자, 이제 뒷바퀴로 와서 드럼 브레이크는 내가 앞바퀴에서 얘기한 아마도 얘네가 트럭도 많이 만들고 하니까 남은 재고를 썼을 것이야. 아마 회생 제동이 들어가니까 뭐 브레이크 성능이 좀 덜 좋아도 된다. 근데 성능에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아쉽지. 처음 봐요. 이래 이 트럭도 아니고 이따 우리 봉고스리 5일 갈 건데 이게 드럼을 쓰니까. 자, 유빈아 앞에처럼 뒷바퀴에서도 네가 보는 어떤 느낌이 있어? 일단 하드포인트 부싱이 진짜 좀 두껍고 큰 느낌이라 야, 너 하드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구나. 프레임에 달려있는 역시 우리 유빈이 아주 끝장납니다. 있지. 괜찮지. 유럽 애들은 이런 거를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말한 전기차가 승객석하고 배터리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앞뒤에 전치물을 붙이잖아. 붙일 때 밑에서 위로 붙이는 전치물이 이걸로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부싱 기술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래쪽에 잔진동들이 얘를 타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 기술이 되게 중요하지.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만든 거야. 되게 크게. 그리고 넓잖아. 방열도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앞에보다는 알루미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요것도 난 좀 칭찬해주고 싶은 게 보통은 얘도 지금 이 암대 구성이 전기차의 플랫폼으로 얘네가 새로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우루스라든가 아우디의 Q7이라든가 그런 계보를 따르고 있어. 걔네들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차급에 알루미늄 너클함을 여기다 이렇게 방대하게 쓰고 밀도량이 되게 높은 큰 거를 쓰고 두 개, 왜냐면 충격을 딱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충격이 위로 가잖아. 밑으로는 이렇게 쫙 퍼지면서 밑에 것들은 얘를 타고 많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밑에서 쫙 퍼지는 잔진동이 밑에 서브 프레임을 흐르고 차체로 전달될 때 얘네 줄을 타고 전달을 시킨단 말이야. 하드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 하드 포인트에 기술이 들어갔어. 근데 위에 거는 달라. 위에 있는 어퍼함들은 하드 포인트로 잔진동에 펄스가 안 가고 바로 차체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가 위에 두 개는 알루미늄을 쓴 거야. 근데 알루미늄도 되게 두껍고 크잖아. 보통 회사들은 여기 하나짜리를 쓴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두 개 쓰니까 이 차를 몰아보면 일반적인 주행에서 생각보다 승차감이 엄청 좋다라는 걸 느끼게 돼. 어제 나도 깜짝 놀랐지. 예전에 내가 ID4 탈 때도 이렇게 승차감이 좋았나? 아니면 얘네가 뭐 업그레이드 됐나? 어쨌든 승차감이 엄청 있고 뒤에도 댐퍼 두께가 엄청 두꺼워요. 굉장히 두꺼운 댐퍼가 들어가고 알루미늄 마운트도 큰 게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게끔 세팅을 딱 해놨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 로우암, 맨 밑에 로우암이 아주 길지 않게 좀 짧게 그 다음에 트레일링암. 근데 트레일링암이 위에 거는 알루미늄, 아래 거는 기가스틸 단단한 거. 그리고 토어 컨트롤 링크를 앞에다. 원래 얘가 만약에 뒤로 이렇게 쫙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설계 구조가 또 바뀌어야 돼. 비싸지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 못 빼.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회사들이 뒤로 뺀단 말이야. BMW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무조건 토어 컨트롤 링크 뒤로 빼. 왜냐면 너 생각해봐. 리아카를 내가 끌어. 리아카를 내가 앞에서 이렇게 끌고 가잖아? 지랄맞게 리아카를 끌 수 있을 것 같아. 못 끌어. 근데 리아카를 뒤에서 밀잖아? 그럼 지랄맞게 운전하기가 쉬워. 똑같은 내 힘으로 이 리아카를 미는데. 그러니까 이게 100% 맞는 비교는 아닌데 토어 컨트롤 링크가 그런 거야. 이 바퀴가 자동차가 이제 코너를 세게 돌거나 과격하게 움직이게 되면 앞바퀴는 체중을 담게 되고 뒷바퀴는 조향과 모든 컨트롤에 굉장히 많은 정밀한 움직임의 값을 요구하게 된단 말이야. 차가 뒷바퀴한테 바라는 요구값이 커져.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파시티 능력치는 뒷바퀴 서스펜션의 설계 구조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과격하게 코너링이나 뭐 이렇게 그 인터체인지 같은 데를 세게 돌 때 얘가 눌리고 뭐 하게 되면 정밀하게 마이너스 캠버로 벌어지느냐, 토아웃이 전용되느냐, 각도 변화를 엄청 잘 세팅해야 돼. 그럴 때 이 서스펜션이 흔들리면 안 될 거 아니야. 강하게 잡아주면서 각도 변화가 일어나야지. 각도 변화 잘 되는데 바퀴도 흔들려. 그럼 불안해서 못 가는 거야. 그거를 누가 하느냐? 토어 컨트롤 링크가 한단 말이야. 토어 컨트롤 링크가 이 차의 코너를 돌 때 앞바퀴가 앞쪽이 살짝 벌어지는 토어 컨트롤. 토인, 토아웃. 토어 컨트롤 링크가 얘가 앞에가 벌어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를 조절해주는 이 암대인데 얘가 엄청 큰 힘을 받아요. 우리 하체 오리기 할 때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애가 저기 예찬이잖아.
예찬이 할 때 토크 컨트롤 링크 풀 때 다 힘들다고 한단 말이야. 물론 트레일링 링크도 되게 강하게 묶여져 있는데 얘가 뒤에 이쯤에서 요쯤에서 뒤로 쭉 뻗어갖고 잡잖아. 그러면 이 바퀴를 내가 아까 말하는 리어커를 움직일 때처럼 굉장히 강하고 정확하게 컨트롤을 하기가 좋아. 근데 얘를 뒤로 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뒤쪽에도 앞쪽에도 서스펜션이 텐션 스트럿이 나가면 앞쪽에도 강해져야 되듯이 토어 컨트롤 링크가 뒤로 오게 되면 뒤쪽도 강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노 사장 저 새끼는 BMW한테 돈 받았는데 봐봐 여기서 나오잖아. 텐션 스트럿을 앞으로 뽑으려면 앞에가 강해져야 돼. 맨 앞에 범퍼 앞쪽이. 보통 회사들은 거기를 강하게 뭘 안 해. 왜? 뭐가 없으니까. 근데 텐션 스트럿을 빼려면 그쪽까지 뼈대가 나가야 되는 거야. 아래 뼈대도 나가고 인사이드 패널 뼈대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걔를 잡을 거 아니야. 그리고 토어 컨트롤 링크가 뒤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서브 프레임도 뒤로 커져야 되고 너클암도 뒤로 커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앞에를 생략하고 뒤에 커져. 앞에는 트레일링 링크가 있으니까 앞에를 생략할 수가 없어. 트레일링 링크는 그대로 만들고 토어 컨트롤을 위한 이 서브 프레임에 장치를 걸 수 있는 조형물이 생겨야 되는 거고 너클암도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빼고 텐션 스트럿을 앞으로 뺀다라는 건 하체 전체의 아키텍처를 늘리겠다는 거야. 하체 전체를. 돈이 많이 들지. 근데 봐봐.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바퀴를 잡아주는 뼈대가 앞뒤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당연히 튼튼해지겠지. 당연히 잘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거는 아쉬운데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쏘는 차가 아니잖아. 쏘는 차가 아닌데 얘 구성을 봤을 때 내가 분명히 부드럽다 그러고 잘 움직인다고 하는데 뒷바퀴를 드럼을 썼다라는 건 엄청나게 치밀하게 쏘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딱 보여. 아, 드럼 썼네? 끝났네? 근데 이 드럼을 써서 브레이크가 안 듣네? 그친 않아. 설마 전기차를 만들면서 브레이크를 안 듣게 만들겠냐. 그리고 얘네는 드럼을 쓰는 게 첫 번째가 원가 절감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 여기에 구동축이 걸려있기 때문에 바로 회생제동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회생제동을 모터 감속기로 다이렉트로 걸면 얘 브레이크가 약해도 이미 브레이크가 듣지. 이미 듣는. 그러니까 이 드럼 브레이크를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돼. 나는 근데 싫어해. 보기가 싫잖아. 봉고나 포토같이 생겼잖아. 물론 좀 얇아갖고 뭐 빈대떡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든 보기 싫은데 그 외에 나머지 차대 구성이나 서스펜션의 구성이나 네가 아까 얘기한 이 하드 포인트는 정말 설계가 잘 돼서 운전을 해보면 뒤쪽의 승차감이 특히나 좋다는 걸 알아. 과속 방지턱을 딱 넘어보면 앞에는 살짝 툭 치는데 뒤는 폭 하고 그냥 지나가. 폭 하고. 그리고 잔진동의 펄스도 앞쪽은 스틸이 있어서 스틸 쪽에 뭔가가 느껴지는데 뒤쪽은 안 와. 그러니까 이 알루미늄이랑 이 하드 포인트 부싱이 잘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은 스틸의 빈도가 별로 안 크다라는 거를 바로 느낄 수가 있어. 현대기아의 전기차보다는 이 ID5의 하체가 훨씬은 아니지만 많이 잘 돼 있어. 근데 지금 가격이 싸. 모양이 이뻐. 그 현대기아 브랜드가 아니라 폭스바겐 라벨이 붙어 있어. 사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뀐 거 체크하고 마무리할게. 앞쪽은 따로 말할 건 없고 요 서스펜션의 구조가 잘 돼 있다. 보통은 이제 요게 요렇게 뒤로 빠지는데 뒤로 안 빠지고 요렇게 딱 잡은 거야. 앞으로 텐션 스트러처럼 나오는 요게 되게 좋고 캐스터 각도나 이런 거는 댐퍼만 좋고 서스펜션의 구조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드러움을 주고 서브 프레임이 좋은 게 여기가 일단 되게 튼튼하게 차체랑 연결이 되고 여기도 이제 부싱 기술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뒤쪽에 비해서는 얘는 잔진동이 이 전체 스틸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고 근데 불쾌할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느껴지고 앞쪽으로 쫙 넓게 두껍게 오고 여기까지 나간 거야. 왜? 얘네가 일로 나가니까 이 앞도 중요하니까 앞쪽까지 이게 다 나간 거야. 그리고 위에 인사이드 패널도 끝까지 나가서 여기 보면 되게 강하게 잡혀 있어. 저 보여? 되게 강하게 나간단 말이야. 앞으로 튼튼하게. 아마 전면 추돌에서도 꽤 강성 확보가 많이 돼 있을 것 같고 유빈아 이거 찍어봐. 아까 내가 위에 스테빌라이저가 디귿자로 구부러져서 안 좋다 그랬는데 밑에 보강대를 넣네. 그치?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스테빌라이저를 그렇게 해놓으면 강성이 안 맞는데
이렇게 밑에를 묶어버렸네. 그러면은 이건 잘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안 좋은데 나는 이제 위에만 본 거고 이래서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야. 봤더니 밑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위로 이렇게 하면 굉장히 튼튼하지.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잘 잡으면 이건 잘했네. 이런 건 잘한 거고. 어쨌든 하체를 되게 잘 만들었어. 그리고 얘는 요거 봐봐. 내가 그때 현대기아 전기차가 여기가 이렇게 아루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걔네는 이 서브프레임을 내연기관이 쓰던 서브프레임을 그대로 갖다가 전기차에 꽂아가지고 내연기관의 서브프레임은 얘네가 여기 이렇게 아루가져 있어. 왜? 글로 배기 라인이나 뭐 이런 거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얘는 전기차를 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런 게 없고 얘가 지금 이 배터리의 앞쪽에 배터리를 보호하는 밑에 판때기가 있고 이거 되게 강하잖아? 그리고 배터리를 안쪽에다 넣고 얘를 굉장히 두꺼운 프레임으로 여기를 막아놨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달리다가 무슨 뭐 아래쪽에 뭐 돌이 온다던가 앞차에서 떨어진 어떤 낙하물에 의해서 여기를 땅 때렸어. 땅 때리고 얘가 말려 들어갔어. 근데 현대자동차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으니까 여기를 딱 때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바로 불나는 거야. 왜? 배터리에 냉각 관련된 냉각수가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얘도 지금 두 개가 메인이 들어가잖아. 근데 얘는 전침으로 여기를 딱 부딪히면 어떻게 돼? 이렇게 두꺼운 걸 뚫을 수 있겠어? 뭐 건축자재 H빔 같은 게 시속 100km로 오면 얘가 깨지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얘를 뚫을 수가 없어. 근데 현대자동차는 얘가 없고 여기에 배터리가 그대로 이 냉각수로가 노출이 돼 있는 거야. 지금은 바뀌었겠지? 안 바뀌었냐? 모르겠어. 현대, 기아 되게 쉽. 이런 것만 봐도 설계를 되게 잘했다. 되게 잘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튼튼한 BMW보다도 잘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난 BMW 좋아하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와서, 얘가 지금 모터랑 감속기인데, 그때 내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이게 되게 구형이고,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거 리뷰할 때 기사가 나왔었어. 폭스바겐이 감속기를 무슨 회사랑 같이 제휴를 해서, 뭐 좋은 감속기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때 감속기가 주행 질감이 썩 그렇게 좋진 않았던 거 또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 왜냐면 내연기관차처럼 감속기가 미션이란 말이야. 변속기랑 같은 건데 얘가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주행 질감도 좋고 회생제동을 걸 때도 이거 뭘로 알냐면 감속기에 오일이 들어가지. 우리 감속기 오일이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잖아. 우리 테슬라랑 푸조랑 막 감속기 오일 갈아주잖아, 우리가. 현대기아 그 아이오닉도 그렇고 얘네가 디퍼렌셜 오일과 기어 오일과 미션 오일 세 가지가 다 점도가 다르잖아. 제조사마다 감속기의 오일 점도가 다르. 테슬라랑 인건아 테슬라랑 현대기아가 감속기 오일이 같았나? 다 ATF 들어가나? BMW도 기어 오일 들어갔잖아. 근데 현대기아는 감속기 오일이 변속기 오일이 들어가잖아. ATF 들어갔었어 그때. ATF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속기의 오일 점도가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유빈아, 왜 그걸 다르게 쓰냐면 감속기 안에 열 제어가 제대로 안 되는 회사들은 미션 오일을 넣어. 미션 오일이 열에 대한 대응 능력이 되게 뛰어나. 내가 아침에도 가르쳐줬잖아. DCT랑 ATF랑 그거 다르다고 가르쳐줬지. 그것처럼 감속기의 오일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감속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어떻게 제어할 거냐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고, 만약에 ATF를 쓰는 감속기에 DCT 오일이라든가 75W의 기어 오일을 넣으면 일반적인 상황에선 티가 안 나는데 회생제동을 레벨 3로 강하게 걸면 회생제동이 안 걸려. 열 관리가 안 돼서. 역시 유빈이는 내 수제자야. 열 관리가 안 돼서 회생제동이 안 걸린단 말이야. 우리가 또 오일 전문점, 오일 맛집이잖냐.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공부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감속기에 따라서 주행 질감, 그리고 회생제동과 관련돼 있는 그 제어 능력이 달라진다는 건 뭐를 반증하냐면, 감속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고속주행 전비가 확 차이가 나. 내가 그래서 현대기아가 80km 이하, 100km 이하로 달리면 시중에 있는 웬만한 전기차들보다 현대기아가 전비가 더 잘 나오거나 그들보다 비슷하게 나와. 그들과. 근데 현대기아 전기차는 140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전비가 뚝뚝뚝뚝뚝 떨어져. 170으로 쏘면 전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왜? 감속기가
유유하게 또는 고속에서의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감속기에서 발생되는 저항값이 큰 거야. 그래서 떨어져. 그 다음이 테슬라. 테슬라도 120, 130까지는 전비가 잘 나와. 근데 테슬라도 150, 60으로 쏘면 전비가 떨어져. 근데 현대기아보다는 덜 떨어져. 그건 이제 제가 느낀 거지 수치로는 증명을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BMW를 좋아했던 건 BMW는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현대기아보다 전비가 잘 나오기가 어려워. 근데 120, 130, 140, 150으로 쓰면 BMW 감속기가 전비가 제일 잘 나와. 고속에 맞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이 ID4를 얘는 ID5고 감속기가 별로 안 좋고 구형이다.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았냐? 나는 그때 기사를 보고 알았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타보고. 근데 이거를 차고 어제 집에 갔을 때 내가 민성이한테 아침에 물어보기 전에 감속기가 바뀌었나 보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때 감속기가 바뀐다는 기사가 있었어. 근데 기사를 떠나서 주행 질감이 달라. 굉장히 똑똑해졌어. 그래서 내가 쐈어. 감속기가 바뀌었으니까 고속 주행 연비가 분명히 잘 나올 거야. 역시 폭스바겐은 원가 절감의 달인답게 바뀌었는데 고속 전비는 안 나오더라고. 어제 150으로 쏘니까 전비가 존나 떨어지더라고. 내가 IX 타고 다녀. IX는 170, 160으로 막 쏴도 전비가 그렇게 안 떨어져. 좀 떨어지긴 떨어지지 아무래도 빨리 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안 뜨는데 얘는 와 많이 떨어지대. 160으로 쏘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비싼 감속기를 안 쓴다는 거야.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전의 감속기보다 주행 질감이 월등히 좋아졌고 미성아 모양이 다르냐?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 그럼 그 사진 같이 올려주면 되겠네? 여러분 보셨죠? 노 사장은 이런 걸 딱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로서 자료를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감속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마 감속기가 바뀌었으면 모터 시스템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행 질감이 엄청 좋고요. 오랜만에 어떻게 하체 오리기 한 느낌이 어때? 전기차는 또 처음 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지? 앞으로 우리 전기차 좀 많이 할 거고 조만간에 로터스 그 2인승 에미안가 뭔가 에미란가 뭔가 스포츠카도 할 건데 그거 하체 오리기 재밌을 거야. 그거 되게 재밌을 거고 앞으로도 뭐 이런 저차 그 특히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시면서 아이오닉 9이나 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폴스타 전기차 저희 너무 리뷰해보고 싶거든요. 보내주시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저희가 분석해서 잘 알려드릴 거고 요 차는 여기 폭스바겐 딜러십 전화번호 지금 나가는 우리 주인님한테나 점장님한테 전화하셔서 로보스 영상 보고 산다라고 하면 잘해주진 않는답니다. 그냥 뭐 똑같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하는데 어쨌든 요새 폭스바겐 전기차가 할인 조건 좋고 차는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든 차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니까 전기차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얘는 사도 될 것 같아요. 이따 리뷰에서 자세하게 이 차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조세 프락셀 하겠습니다.